안녕하세요. 블록패치의 다니엘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미팅들을 하고 OKX 애프터 파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OKX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여러 손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왔는데요. 거기에 기욤 패트리 님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기욤 패트리 님 만나 뵙고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나중에 관련 사진은 저희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4개 정도 뉴스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는요, 업비트도 못한 신규 계좌 코인제스트가 하나라는 제목의 블록미디어 기사였고요. 올해 실명 가상 계좌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신규 계좌 발급이 중단된 가운데 코인제스트가 신규 실명 계좌 서비스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후발 거래소 최초로 실명 계좌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고요. 27일에 코인제스트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실명 확인 계좌들이 된다고 해도 중요한 게 정말 이 KYC, 고객 확인 의무, 정말 올바른 고객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제스트가 정말로 신규 계좌를 발급해주고 또 원화 거래가 가능하게 될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후오비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화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계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이런 원화 입금 말고 OTC 거래들을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살려는 자와 팔려는 자들이 마켓을 열고 실제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좀 도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G20 정상들이요, 암호화폐 세금 부과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G20 정상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와 함께 자금 세탁 등 불법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들이요, 암호화폐 자산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해서 FATF 기준과 합치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만들 것이라면서 만들어진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이 국제 세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2020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2020년까지 마련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1년이 더 남았죠. 지금이 2018년 말이니까 2020년 초까지 만약에 마련이 된다고 하면 1년이 더 남았는데 얼마나 빨리 마련을 할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G20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G20에서 어떠한 회의 결과들이 나올까 하고 올 초에 주목을 하셨던 그런 회의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사실 많이들 좀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암호화폐 가격이 요새는 이러한 이벤트들에는 많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있었던 해시워 때문에 대폭 하락했던 적이 있긴 하죠. 정말 좀 짜증났습니다. 괜히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해시 가지고 싸워가지고 괜히 사람들 걱정되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격들 하락했죠. 암호화폐 가격들이 많이 하락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지금 가격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트코인이 또 4,000달러가 깨졌어요. 이것도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더리움을 좀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가격들을 보고 있자니 참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성장, 안정화, 신뢰 강화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누가 했냐? JP모건의 전 임원진 알렉스 구레비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실제 현금처럼 실제 돈처럼 쓰이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 측에 어떤 지지자가 있었어요. 그 트위터에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는 어떤 뭐 보시라 해가지고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뭐 이게 가치 저장 수단이야 하고 약간 비꼬시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JP 모건의 전 임원진 알렉스 구레비치 씨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추상을 해요. 왜 이렇게 예언을 하는,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거야. 좀 정확하게 말 좀 해주지. 2014년에도 거품은 빠졌었다며, 많은 분들 아시죠? 2014년 그래프가 2017년 말과 2018년 초 그래프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품은 빠졌었다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안정화되고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조정 과정을 몇 번을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조정을 했으면 이제 좀 반등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좋은 뉴스인데요. BTCC 창업자님께서 비트코인 보유자 페닉셀 지향 말고 지양입니다. 페닉셀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맥스 카이저라는 분께서는 BTC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10만 달러면 1억이 넘는데 비트코인 풀매수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선동, 어제 또 김선동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하나 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예. 어디 한번 봐볼까요? 중국의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창업자인 바비리 님께서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긴장되기 마련이다. 낙폭이 80%에 이를지라도 결국 20배, 100배 상승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보유자는 인내해야 하며 페닉셀을 지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해 시장을 빨리 떠나는 실수를 저지른다 라고 말했다고 이 기사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페닉셀 하지 말고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예찬론자 바비리 님께서 아까 그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분께서 지난 8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20년 8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7천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이상, 총 유통액이 1조 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시가총액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 분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더리움 월드 뉴스에 따르면 저명한 암호화폐 투자자이며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도 최근 비트코이니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는 온전하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이 비트코인은 블랙홀과 같은 화폐로 모든 법정 화폐를 삼켜버릴 것이고 가격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 표현력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블랙홀과 같은 화폐로 모든 법정 화폐를 삼켜버릴 것이고 가격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시죠? 예, 그래도 이분께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2008년 글로벌 경제의 사망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퍼부은 10년간의 막대한 현금 투입은 효과가 없었다. 다우지수는 10,000포인트가 되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만들 것이라면서 주식시장의 침체가 비트코인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주식 가격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기도 했었어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자금이 몰리기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암호화폐 가격하고 주식 가격하고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이는 추세를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참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비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은행들로 나갔던 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 때문에 대출을 내서 샀던 그런 금액들을 엑시트해서 또 은행들의 대출 빚을 갚지 않나 하고 추측도 사실 해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데 이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 그 전체 금액 중에 과연 어느 정도가 이러한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 금액인가는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리서치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리서치를 해보려면은 개인들의 거래소 계정을 다 서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의 그 암호화폐 자산, 그리고 그 개인들이 은행들에서 대출한 내역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러한 좀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어요. 오늘은 좀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세력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소재로 써서 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가격은 얼마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몇만 달러 간다, 뭐 10만 달러 간다 해도 이게 사실은 뭐 결국에는 결과만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겠죠. 뭐 이렇게 가다가 사실 뭐 진짜 디지털 쪼가리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지금까지 비트코인 온라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비트코인이 아까 이 맥스 카이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법정 화폐를 삼켜버릴 것이고 가격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에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코인들에 대한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호재들을 바라보면서 매매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우리들에게 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뉴스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우리들도 조금 파악을 하면서 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뉴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혹은 좋은 밤 되세요.